제니퍼 로렌스가 말했습니다. 단점을 모두 감출 필요는 없다. 장단점을 분명히 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특별함이 될 수도 있다. 단점, 잘못되고 모자라는 점. 사람들은 누구나 본인의 단점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외모든 성격이든 자신의 단점을 숨기고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 본인의 단점 때문에 진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회피하고 숨고 부정하고 남의 눈치를 보는 것에 매몰돼 버린다면 어찌할까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완벽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오막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부정하고 싶은 모습, 부끄럽고 추하고 모난 부분을 포용해야 우리는 건강한 완벽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단점을 숨기는 것과 회피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례로 전 평균 남성보다 키가 작고 매우 말랐습니다만 전 오히려 제 체구가 가진 이미지를 브랜딩하여 상품성을 가진 배우가 되었고 수많은 작업에 캐스팅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단점과 마주하여 진짜 나 자신을 찾아가는 배우들의 이야기. 배우는 사람들의 DJ, 저는 왕준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우는 사람들의 육막입니다. 오늘 아주 날씨가 화창하고 너무 좋은 날이에요. 근데 전 오늘 하루 종일 집안에만 처박혀 있었습니다. 예, 왜 그런지 몰랐고 또 어제는 또 작품 미팅도 있었고 또 그저께 제가 뭐 속해 있다고 했던 댄스 그룹 이제 춤 크루 MHR 촬영도 끝나고 그거 하자마자 또 다른 작품 리딩과 미팅이 있어서 또 그것도 마치고 바로 다시 또 돌아와서 MHR 이제 회식도 아주 거하게 즐기고 요즘 조금 바쁜 나날들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돈 벌어야죠. 자, 오늘 게스트님 소개해야죠. 저보다도 훨씬 아담한 체구에 상큼발랄한 매력이 터지는 꾀꼬리 뮤지컬 배우입니다. 자, 게스트님 누구냐 넌? 안녕하세요. 꾀꼬리 뮤지컬 배우 정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은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제 정다은님과는 이제 저희 한 3막인가 2막에 나왔던 최서연님처럼 저와 이제 대학교 동기 맞아요. 분이죠. 지금 어떻게 라디오 나온 기분 어떠신가요? 저요 지금 너무 어색한데 일단 제 이제 동기인 우리 왕준영 배우님과 네. 이렇게 이제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게 네. 일단 이거 자체가 너무 그쵸, 어색해요. 이거 자체가 좀 어색하죠. 지금 이 자리가 자체가 너무 어색하고 네. 근데 또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고 자기의 생각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우리 준영 DJ님이 그쵸.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네. 이런 거 볼 때마다 저는 너무 멋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일 벌리는 거 되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이제 일 벌리는 거를 네. 옆에서 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예전에 막 제가 그 우리 뮤지컬 저 대학교 다닐 때 얼스라는 곡을 통해서 한 명씩 자기 파트 해가지고 맞아요. 맡아서 녹음하고 스튜디오 저희 학교 내 있는 스튜디오에서 촬영 작업하고 그때도 참여하셨잖아요. 그럼요. 그때 너무 재밌었죠. 맞아요. 막 그런 거부터 해서 제가 뭐 일 벌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혼자서 뮤직비디오 제작하고 혼자서 연기 스터디 만들어서 막 진행하고 또 뭐 너무 많고 최근에는 제가 아예 이거 플러스해서 책도 써볼까라고 생각했어요. 최근에 독립서점을 갔는데 독립서점에는 정말 다양한 책들이 있잖아요. 막 보면은 배우 준비하다가 망해서 카페 창업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 막 이런 거에서 카페 창업을 뭐 어떻게 해서 인테리어를 뭐 했고 어떤 거는 코로나 학번 때 어떤 대학교 동아리를 만들어서 코로나 때 약간 각자 자기 목표를 정해서 뭐 누구는 뭐 물품을 제작해 보겠다. 누구는 뭐 영상을 공부해 보겠다. 누구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겠다. 약간 그런 이야기를 담은.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거 막 이렇게 책을 출간한다면 되게 어렵다고 느껴질 법한데 우리 그냥 이 삶의 일상적인 소재들을 가지고도 이렇게 책이 나오는구나. 나도 써볼까? 이래서 지금 약간 구상 중에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거는
나왔거든요. 뭐 예를 들어 젊은 배우들, 그러니까 뭐 제목 예를 들어 가제로 언제까지 오디션을 봐야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젊은 배우, 무명 배우가 겪는 그런 현실적인 제 어떤 삶들 담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 82년생 김지영 이런 느낌으로 98년생 혼술기행 약간 이런 거에서 제가 또 맛집러고 술집 진짜 맛집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진 같은 거 찍어서 사진 첨부해서 여기는 무슨 메뉴가 맛있고 뭐 약간 장르별로 그런 책 나오면 저는 무조건 볼 것 같아요. 그거랑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반려견과 인연이 되게 깊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유기견을 제가 집에 하루 데리고 왔던 적이 첫 시작으로 해서 두 번째로 이제 삽살개 2마리 대형견을 이제 마당에 풀어놓고 살았을 때부터,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작년에 이제 하늘 날아간 말티즈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그 이제 유기견으로 거두신 이제 포메라니안까지 해서 뭔가 나와 함께한 반려견들에 대한 이야기들 약간 이런 거를 이렇게 쫙 나열해서 쓰는 것도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한번 책 써볼까? 라고 일단 상상만 해놓고 있습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을 벌려야죠. 네, 일 벌려야죠. 네, 어쨌든 뭐 좀 그랬고요. 뭐 이제 캐스티님 뭐 작품 좀 참여하셨던 그런 이력들이라든가 뭐 어떤 것이 있을지. 저는 이제 데뷔를 연극으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Almost Main이라는 그런 옴니버스 유명한 연극이죠. 유명한 연극. 그 연극으로 데뷔를 해서 어린이 가족 뮤지컬들을 다수 이제 출연을 하다가 얼마 전에 대작이죠. 네. 뮤지컬 레베카거든요. 네, 레베카를 이제 서울 공연을 하고 앙코르 공연하고 지방 공연까지 다 마치고 지금 쉬면서 이렇게 취미 활동도 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MHR도 또 같이 하시잖아요. 그럼요. 제가 사랑하는 그룹이죠. 너무 좋죠. MHR에서도 계속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원래 꿈이 배우셨나요? 네. 저는 원래 꿈은 가수였던 것 같아요. 저랑 똑같아요. 진짜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 막 유치원생 때부터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길 왜 우리 어린이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들 있잖아요. 근데 장난감 중에서 이렇게 에코가 나오는 마이크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들고 꼭 그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체중계 약간 나만의 무대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하루 왼종일 노래를 뭐 알 수 없는 언어로 막 불렀대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막 그때 유행했던 드라마였던 그 대장금 OST 그쵸? 그거랑 뭐 그때 장윤정 님이 아주 핫하셨을 때인데 그 장윤정 님 트로트 그때 멜론 뮤직에다가 딱 껴가지고 어머나 뭐 꽃 이런 거를 엄청 불렀다고 해요. 이것도 저랑 똑같아요. 저 장윤정 님의 어머나 엄청 불렀어요 어릴 때. 그때 그냥 거의 아이돌보다 그땐 장윤정 님이 더 핫했으니까. 스타셨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가수를 꿈꾸다가 제가 먹는 걸 정말 좋아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통통하게 살이 올랐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뭐 다 그냥 누구나 다 원하는 꿈일 수 있다 가수가 이러면서 이제 가수의 꿈을 잠시 접고 마음속으로는 이제 가수의 꿈을 꿨었지만 부모님에게 좀 약간 착한 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는 것들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렇게 지내다가 우연히 진짜 한 중학교 3학년 그때쯤에 나는 이제 진로를 정해야 되겠다. 근데 나는 노래가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부모님을 울면서 설득을 한 다음에 도와주셨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딱 학원을 갔는데 어쩌다 보니 그게 이제 연기 입시학원이었던 거예요. 뮤지컬 연기 입시학원. 그러면서 뮤지컬을 처음 접하게 됐고 그러면서 배우의 꿈을 자연스럽게 꾸게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 이제 뮤지컬 전공을 하고 배우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때 어떤 뭐 극단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극단은 아니었고 이렇게 제가 수원에 살았었는데 그 수원에 굉장히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청소년 문화회관 이런 데서 했던
작은 공연. 청소년극들 공연 네네네. 그런 거에 계속 참여해서 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네네네. 거기 동아리를 만들어서 아. 동아리를 엄청 열정적으로 운영을 했죠.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그 청년 뭐 그걸로 네. 통해서 그리스라는 작품 아, 하셨잖아요. 그럼요. 했죠.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제가 그거를 어쩌다가 유튜브에서 발견한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영상이.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보여주면서 나 이거 찾았다. 나 이거 퍼뜨릴 거다니까 누나가 진짜 죽여버린다. 맞아요. 절대 퍼뜨리지 말아달라. 제발 아무한테도 진짜 말하지 제발 마. 이러면서 이래서. 비공개로 다 돌리고 막 네, 찾아서. 그래서 제가 그때 비밀을 지켰습니다. 말하지 감사합니다, 않았어요. 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까지 네. 뮤지컬 배우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 정다은 네. 님입니다. 배우들이 가진 연기에 대한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고민이 없냐? 자, 어떠세요? 코너 제목 잘 지은 것 같나요? 진짜 잘 지으셨네요. 이거 제 진짜 고민거리거든요. 그쵸, 맞아요. 이거 코너 할 때마다 그 여기 오는 배우님들이 다 제목 너무 잘 지었다고. 제목이. 그래서 어떻게 여기 요즘 좀 이렇게 빠져 있는 어떤 연기적인 고민 뭐가 있을까요? 항상 저는 이 고민을 늘 해왔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들, 목소리 이런 것들이 되게 뚜렷해요. 그쵸. 되게 뚜렷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큰 장점이자 강점이 되기도 하고 양날의 검처럼 어떤 때는 저에게 한계점을 주게 하는 그런 핸디캡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저의 이런 특징을 잘 무기로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그쵸. 또 고민을 얘기하라 하면은 또 이게 또 무기지만 고민이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막 오디션 같은 거를 지원을 해도 이런 저의 뚜렷한 특성 때문에 이런 역할들에는 굉장히 크게 좀 플러스 포인트가 되기는 하지만 그 제외한 역할들은 마이너스가 돼서 그쵸. 사실 오디션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서류나 이런 데에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뭐 내 실력을 보여주기 전에 네, 그쵸. 이런 고민들도 좀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더 발전시켜서 여러 군데 이제 쓰이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지금의 저의 상황에서는 이게 좀 고착화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쵸. 저는 이제 어린이 뮤지컬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항상 하면서 되게 행복했어요. 소재도 되게 따뜻하고 그쵸. 함께하는 사람들과 사실 뭐 분란이 일어날 그런 상황들도 없고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연속으로 한 1년 반 동안 계속 한 4-5작품을 했는데 하는 동안 계속 저는 10살 아래 어린이 역할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쵸. 그림을 봐야 되니까. 네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어린이 역할을 계속하면서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적다 보니까 계속 연기의 습관들이 붙는 것 같고 또 어린이 공연을 하다 보면 어린이 역할을 하다 보면 제작자들이 이런 걸 요구해요. 호흡을 좀 짧게 써달라. 생각 없이 해달라. 단순하게 생각해달라. 그냥.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좀 더 그쵸. 다양한 거를 예전처럼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더라고요. 그쵸. 그런 게 지금까지도 좀 고민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어린이 뮤지컬은 사실 캐릭터성으로 어떻게 가는 그렇죠. 극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중하게끔 하려면은 막 그런 딥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맞아요. 그 순간에 빠바박 치고 나가는 좀 캐릭터 연기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좀 그런 거 표면적으로 좀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진짜 큰 고민이겠네요. 네, 그때 되게 큰 고민이었던 게 노래를 하는데
노래는 이제 노래도 네, 어떻게 그쵸. 보면 말이죠. 말이잖아요. 말이죠. 근데 말에 맞지 않게끔 갑자기 다 뚝뚝 끊어달라고 한마디 한마디를 다 뭐 물론 그게 이제 네, 코멘트니까 그쵸, 그쵸. 그렇게 하긴 하지만 저 스스로 이거 이렇게 한두 달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가? 혹은 뭐 내가 그냥 뭐 뭔가 그냥 뭐 겉으로만 막 이렇게 그쵸. 하고 있는 인형처럼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쵸. 이런 순간이 찾아와서 너무 좋은 인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쉬겠다라는 결정을 하면서 그쵸. 그때 오디션을 봤던 게 이제 레베카였죠. 근데 또 레베카에서도 또 제가 스윙을 네, 맞아요. 했어요. 스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다양하게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 네, 역할이기도 그쵸, 그쵸. 하잖아요. 근데 또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이 공연을 했는데 거의 1년 가까이를 했는데 그동안 제가 제 스스로 내뱉는 한마디가 없다 보니까 이게 내가 배우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까? 나 오늘도 그냥 출근만 한 게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고민들 네. 가지고 계시네요. 일단 저도 일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이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저도 아까 그 인트로에 말했다시피 저는 그냥 아예 그쪽으로 지금 파고드는, 사실 그 반대는 거의 쳐다도 안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네. 근데 물론 저도 그 반대,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그래도 데뷔 초반에는 막 그냥 평범한 대학생 뭐 이런 거 하고 막 좀 이렇게 웃기는 것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거의 아예 그게 거의 단절되다시피 해요. 실제로 오는 연락들이나 요구하는 캐릭터들 다 좀 퇴폐적이고 좀 이렇게 마르고 불안하고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드래킨이라든가 성소수자의 캐릭터들을 많이 오는데, 저는 한번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제가 독립 단편 영화 시사회가 끝나고 그날 밤에 이제 회식을 하시는데 뭐 여러 관계자분들도 오셔서 회식을 하는데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혹시 막 이렇게 배우로서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은 지금 막 이게 연기 있냐, 뭐 약간 그런 뭐 캐릭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전 당분간 지금 그 작품 내에서도 되게 이렇게 그런 딱 제 이미지스러운 그 캐릭터였거든요. 네. 저는 딱 그냥 이런 캐릭터로 저는 한동안 쭉 밀고 나갈 거다. 다른 연기는 뭐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굳이 내가 찾아서는 안 할 거다. 그래서 왜 그러냐는데, 사실 저는 배우를 하나의 그냥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많은 어떤 신발 가게 중에서 왕준영이라는 사람의 신발을 굳이 택할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자신의 이미지, 브랜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뭐 제가 제 이미지와 좀 많이 결이 다른 것들은 그거에 어울리는 배우들이 이미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내가 거기를 판다고 해서 굳이 저라는 신발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저는 저 자신을 일단 왕준영을 브랜딩해서 엄청 팔아먹힌 다음에 사람들한테 왕준영 브랜딩이 이제 점점 떠오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저라는 브랜딩을 알게 되고 왕준영이라는 배우가 인기가 많아지면 그때 도전할 거다. 그쪽을. 약간 저는 딱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쨌거나 내가 좀 더 경제성 있고 시장성 있는 부위를 빡 파고 든 다음에 이제 내가 그 반대의 연기도 이제 뭐 제의가 들어올 수 있을 정도면은, 혹은 제가 할 수 있을 정도면은 그때 저는 하겠다. 약간 이렇게 마음 먹었거든요. 약간 저는 약간 좀 그렇게 좀 브랜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조금 진짜 많이 와닿는 게 어쨌거나 어린이 뮤지컬을 1년 반 동안 오래 하셨고 그렇죠. 많이 하셨다 보니까 어떤 연기적인 고민들, 배우로서 좀 그래도 물론 캐릭터성을 밀고 나가는 연기도 잘해야 되지만 그거를 한두 번도 아니고 1년 반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더 내가 더 딥하게 탐구하고 더 딥하게 하고 무대 위에서 좀 더 딥하게 더 호흡하고 약간 그런 작품이 그립잖아요. 좀 그런 작업을 하고 싶은데 분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행히 또 레베카라는 작품 이제 또 합격하셔서 너무 유명한 작품 하셔서 거기서 또 연도 쌓고 하시는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앙상블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저도
제가 첫 데뷔가 뮤지컬이었으니까 뮤지컬에서도 저도 앙상블 하고 저는 이제 욕심이 많아서 제가 딱 이제 택했죠. 너무 뮤지컬이 재미없는 거예요. 그동안 재밌게 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약간 심적 상태도 좀 안 좋고 그랬던 이유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때 딱 마음 먹었어요. 나는 주연 아니면 안 할 거야. 이러면서 딱 그 마인드가 좀 셌어요. 빡.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뮤지컬이나 연극은 뭐 학생 역할인데 40살 분들도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아무리 극은 약간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매체는 그 나이대 사람만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보여야 되는 사람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나를 난 남겨두고 싶고 그게 막 되게 뭐 이렇게 좀 파이가 작은 곳이더라도 나는 내가 꼭 주연하고 싶다. 주조연하고 싶다. 내가 이끌어 나가는 거 하고 싶다 해서 그때 이제 매체를 파기 시작했고 매체 공부를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매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뮤지컬은 진짜 제가 할 수 있을 법한 캐릭터면은 지원하고 아니면 이제 나중에 매체로 좀 이름 날려서 그때 뮤지컬 하려고 그쵸. 그때 뮤지컬 지원하려고. 그게 빨라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약간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실제 맞아요. 뮤지컬 배우분들 중에서 맞아요. 약간 막 저희한테 실제로 저희 학교 강사님들 이렇게 뮤지컬 실제 현역 배우님도 야 너 뮤지컬 안 할 거야? 근데 막 제가 저 일단 매체를 더 먼저 하니까 그래 네가 맞아 매체 빨리 해서 빨리 맞아요. 떠서 빨리 주연 저거 해 막 맞아요.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레베카 안에서도 장난삼아 얘기하는 게 네. 언니 이제 앙상블 언니 오빠들이랑 사실 앙상블 역할을 하고 있어도 정말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맞아요.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기회랑 뭐 운이랑 뭔가 타이밍이 잘 안 되면 이렇게 그 주연 자리도 뚫고 나가기가 쉽지 맞아요. 않더라고요. 근데 보면 우리끼리 장난삼아서 아이돌을 준비했어야 됐어. 맞아요. 아이돌을 준비했어야 됐어. 더 맞아, 늦기 맞아. 전에 이 얘기를 맞아요.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네, 그쵸.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시 태어나면 제 꿈이 아이돌이에요. 근데 저도 그래요. 근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아이돌이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일단 가수에 대한 꿈이라는 게 막 콘서트 엄청 큰 데에서 막 팬들과 같이 환호하고 팬들이랑 막 얘기 토크도 하고 그 앞에서 춤추고 하는 일단 그게 너무 그런 호흡이 너무 콘서트와 이제 뮤지컬 이건 약간 다르니까 극이니까 그거는 콘서트에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피드백 받고 하는 것들이 너무 부럽고 두 번째로는 이게 좀 큰데 그 뭐야 파이가 크다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이돌을 하면서 다른 일을 같이 겸할 수 있어요. 막 맞아요. 작가라든가 뭐 혹은 배우라든가 이게 되잖아요. 근데 배우는 아이돌을 겸한다? 그런 적이 단 한 사례도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이돌은 뭐 나중에 그림 작가가 될 수 있고 글 쓰는 작가가 될 수 있고 뭐 뮤지컬 배우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배우가 될 수 있고 이런 시장성이 너무 좋아요. 너무 부럽고. 그래서 저는 진짜 사실 여기 오시기 전에 저는 그 뉴진스 대학 축제 영상을 계속 돌려보면서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어머. 진짜 실제로. 첫 번째로는 저 청춘이 너무 부럽고 부럽다. 두 번째로 나도 대학 축제 서보고 싶다. 근데 배우가 어떻게 대학 축제를 서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대학 축제 올라가서 뭐 독백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부럽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되게 이제 아이돌들이랑도 같이 저도 레베카 하면서 웬디 언니랑 함께 작업을 했잖아요. 보면서 느낀 게 그들도 사실 쉽게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잖아요. 정말 피나는 노력들을 하니까 와 진짜 연습량이 어마어마하고 저는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배우로서 뮤지컬 배우로서 처음 쓰는 건데도 불구하고 제일 첫 연습에서 봤던 그 모습과 무대 위에서의 모습이 너무 많이 배우로서 많이 딥해진 게 느껴지고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고 사실 또 노래하는 방식도 많이 다를 텐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스타일을 어느 정도 버리고 이곳에서는 그쵸 그런 거 버리고 뭔가 뮤지컬 발성들을 조금 더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 이런 게 너무 많이 느껴져서 진짜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독하고 진짜 독하죠 아이돌분들. 진짜 대단하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해. 그리고 실제로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그게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 웬디님이 레베카 이후에 득음을 한 번 더 했다 이러면서 그 실제로 저는 이제 레드벨벳의 엄청난 광팬이잖아요.
그래서 그 웬디님이 원래도 노래를 잘하셨는데 그럼요. 그 레베카 이후에 뭐 본인 솔로 앨범이라든가 혹은 어떤 라이브 영상들에서 아니 너무 너무 많이 늘은 잘하시더라고요. 거예요. 그쵸. 빵 늘은 거예요. 아니, 왜냐면 이제 원래 팝 보컬과 이제 뮤지컬 보컬은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좀 더 이제 뮤지컬 보컬은 좀 더 그 기본기가 확실히 더 필요한 그쵸. 예, 좀 기본기랑 뭐 전달력 이런 예, 뭐 그런 것들이 느낌. 더 있다 보니까 그 어떤 그런 것들이 확 이제 웬디님한테 음. 공부가 되고 스며들면서 소리가 엄청 단단해지시고 그러니까요. 파이가 낼 수 있는 보컬의 파이가 더 넓어지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 그 유튜브에서 재즈박스 예. 선우정아님의 재즈박스 보는데 네네네. 웬디 언니가 그 솔로곡 가지고 예. 재즈 같이 예, 예, 듀엣하는 게 맞아요.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한 10번 이상 그 자리에서 음, 들었어요. 맞아요.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맞아요. 정말 멋있죠. 참. 아유, 다들 얼마나 고민이 그럼요. 많으시겠습니까. 근데 뭐 중요한 건 솔직히 저희는 배우라는 직업은 사실 거의 해결될 수 없는 고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배우 최문식 님이 말씀하셨듯이 막 이놈의 작업은 끝이 없구나라고 하셨듯이 뭐 맞아요. 이순재 선생님도 막 그런 말씀하시고 저희는 사실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직업이라서 맞아요. 또 그게 또 매력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게 참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막 그런 40년 같이 산 막 집사람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긋지긋한데 또 없으면은 허전하고 허전하고. 아유 내가 나라도 챙겨줘야지 뭐 약간 이런 게 있죠. 그쵸. 아유 막 약간 그런 마음인 거죠. 아 그죠. 우리는 묵묵히 잘 걸어 나갑시다. 그럼에도 좋습니다. 불구하고. 배우들의 아찔한 실수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배우인가 봐. 네. 자, 혹시 정다은 배우님께서는 아찔한 실수 해보신 적 있나요? 아찔한 실수요. 네. 딱히 원래 근데 사실 실수를 잘 맞아요. 네, 저 맞아요. 되게 완벽주의 성향이고 맞아요. 사실 막 학교 공연에서 작고 큰 그런 실수들은 네. 있었지만 데뷔를 한 이후에 이제 배우로서 뭐 상업 무대를 하면서 큰 실수를 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기억나는 실수들이 아! 뭐 있어요? 뭐 있나 보다. 되게 사소한 것들인데 예. 근데 이제 지금 딱 기억에 난 거는 제가 어린이 가족 뮤지컬 중에서 산타와 빈양말이라는 네, 제가 저도 보러 갔었던. 네. 맞아요. 그 뮤지컬을 네. 했었는데 이게 쌍둥이의 이야기예요. 그쵸. 근데 보통 제가 주로 쓰는 세트가 네. 2층 침대예요. 네. 근데 그 2층 침대에 사다리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1층 침대를 발로 딛고 옆에 난간을 발로 딛고 이렇게 점프하듯이 해서 2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 제가 되게 조용하고 막 이런 역할이다가 네. 마지막에 딱 뭔가 이 작품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노래를 딱 하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일어나서 막 쌍둥이 이제 동생에게 네. 얼른 가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때 너무 힘들었나 봐요. 네. 이게 그때 크리스마스 시즌이었고 또 아, 크리스마스 내용인데다가 뭐 체력적으로도 네, 그쵸. 공연도 하루에 막 3회를 뭐 네, 3일 그쵸. 연속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힘이 많이 빠졌었나 봐요. 네. 이게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이 있단 네, 말이에요. 그쵸. 올라가야 되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와서 그 2층 침대에 매달려서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한번 올라가려다가 떨어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네. 진짜 노래 거의 시작하기 직전 정말 이제는 안 돼 하는 네. 타이밍에 겨우겨우 이렇게 기어 올라가가지고 초인적인 힘으로. 진짜 초인적인 힘으로 네. 올라가서 한 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 아우. 옆에서 사람들도 엄청 웃고 소대에서 그러죠. 쌍둥이 언니도 어머 얘 어떡하나 네, 그쵸. 이렇게 하고 보고 이게 참 그랬던 경험이 있네요. 그 배우들의 그런 실수들은 본인은 진짜 난처하고 진짜 막 등골 막 진짜 맞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차가운 땀 나는 것 같고 근데 막 보는 배우들은 웃겨 죽잖아요. 재밌죠. 너무 재밌어 하잖아요. 1초가 1년 같은데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주 초대해서 그냥 막 놀려먹고 너무 있고. 웃기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작고 큰 에피소드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네, 딱 좀 그때가 기억나는 생각이 게. 나네요. 근데 진짜
만약에 그때 못 올라갔으면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서 노래를 진짜 그쵸. 했었어야 되는 그 상황이니까. 침대가 또 심지어 노래 중간에 막 아 움직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럼 이제 이제 큰일 나는 큰일 나는 거죠. 거죠. 아 다행입니다. 그래도 뭐 아, 앞으로도 좀 아찔한 실수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뭐 이렇게 실수를 잘 안 그러니까요. 하시기도 하고 저도 사실 아찔한 실수를 했던 적이 거의 없었어서 그쵸. 예, 예, 기억이 없어요. 보통 이제 남들이 이제 막 시원하게 안무를 막 그 뭐 그 김석재 그쵸. 뭐 저렇게 뭐 아이고. 어쨌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막 되게 재밌는 실수들. 근데 그렇죠. 참 신기한 게 실수하는 배우들이 약간 고정돼 있어. 꼭 실수를 해. 맞아요. 공연할 때. 맞아요. 그리고 실수를 한 번 한 사람이 거기서 딜레마에 아 맞아 빠져가지고 맞아. 계속 그걸 맞아. 하더라고요. 오히려 거기서 막 아 여기 틀면 안 돼. 근데 이게 머리에 박혀 버리다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요. 경직되면서 그 순간에 또 실수하게 되고 아, 약간 맞아요. 그런 게 있죠. 아, 참 그냥 그럴 때는 사실 진짜 악으로 깡으로인 것 같아요. 뭐야? 아, 맞아요. 실수했어? 오케이, 체크했어? 그러면 아, 몰라. 되겠지. 약간 오히려 이렇게 생각 없이 해야지 좀 잘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레베카 하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네. 주조연분들과 굉장히 저희가 거의 250회 가까이 280회인가 해도 되게 많은 공연을 네. 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선배님들은 대단하다라고 했던 이유가 뭔가 실수를 그분들도 하시잖아요. 그쵸. 그냥 뭐 컨디션도 뭐 나쁠 수도 있고 갑자기 막 머리가 하얘질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정말 대단한 게 그분들은 딱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연기적으로 이용해서 그쵸, 이게 싹. 싹 풀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쵸, 그쵸. 가사 실수해도 와 무슨 할 정도 저게 뭐야 할 정도로 거의 뭐 작사를 하셔가지고 넘어가시다든지 그쵸. 이런 대처 능력들을 보면서 와 저것도 정말 배우의 역량 중에 그쵸. 하나구나. 그래서 약간 순발력 그리고 그쵸. 약간 이제 약간 좀 쌈마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짬바, 그쵸. 연륜. 연륜. 그런 거죠. 그런 거는 진짜 참 이렇게 일명 그 경력이 그렇게 쌓여야 맞아요. 그때 이렇게 더 이렇게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흔들리는 맘, 지쳐버린 몸, 무얼 위해 싸운 걸까? 어떻게 내 꿈이 변하니? 와 제가 진짜. 제가 원래 지금까지는 이거를 그냥 나레이션으로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흔들리는 마음 지쳐버린 몸. 그러니까 딱 오늘부터 다은 씨부터 이게 영광이다. 네, 청취자님들은 뭐 아실 수도 있고 한데 이게 뮤지컬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그쵸. 겟세마네에 나오는 가사거든요. 아주 유명한 노래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이렇게 운율을 좀 넣어서 이렇게 확실하게 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좋아요. 사람들이 아니까. 좋아요. 네. 자, 만약에 혹시 지금까지 배우 생활 하시면서 좀 가장 이렇게 막 배우 좀 관둘까 했던 막 그런 뭐 부정적인 생각이 확 세게 들어왔던 날이 있나요? 요즘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정말요? 요즘 진짜 이 배우라는 게 참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쵸. 생활이라는 게 내 맘대로 절대 안 되지 되죠.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이제 매력이기도 하지만 이게 고정적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아까 준영님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상품이고 그쵸. 어디에 쓰여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쓰임을 당하기까지 그 노력의 시간들 그리고 노력에 비례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뭐 수학처럼 뭐 결과값이 그쵸, 나왔으면 그쵸. 좋겠는데 맞아요. 내가 아무리 뭘 해서 뭐 했어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다 너무 잘하는 사람도 많고 맞아요. 해서 내 맘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면 사실 생계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나도 점점 조금씩 더 나이도 들어가면서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도 생기고 나 스스로도 되게 혼자 서 있기 되게 힘든 상황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항상 고민은 해요. 그쵸. 근데 그렇지만 저는 저 스스로한테 너무 되게 대견하다고 하고 싶은 게 배우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잠시 시간을 가져야겠다 혹은 뭐 내려놓고
내가 배우를 좀 더 오래 할 수 있기 위해서 기반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것들을 좀 시도해보는 때들은 있지만 이것 자체를 나는 이제 앞으로 하지 않겠어라는 생각은 저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내가 다시 이 배우로 돌아올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배우라는 직업의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다른 걸 하다가도 또 도전할 수 있고. 그렇죠. 뭐 그런 생각들을 요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레베카 하면서 오랜 기간을 하면서 내가 배우를 오래 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거 말고 뭔가를 하나를 할 줄 아는 게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쵸. 공부를 시작했던 게 있어요. 아로마 오일 뭐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자격증 공부를 준비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배우를 하면서도 시간적으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고민들을 요즘 정말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배우를 하면서 그런 현실적인 것들 때문에 힘들긴 한데 사실 포기하고 싶지는 막 그런 맞아요. 생각까지는 아니고 배우가 진짜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고정 수입이 없고 진짜 건 바이 건이고 맞아요. 특히나 무명이면 더욱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참 너무 힘든 거죠. 결국 진짜 생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또 배우시니까 특히 이 상황을 너무 잘 이해해서 언제나 어머니가 연락 오시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차분하게 그냥 기다려라. 차분하게 기다려라. 막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면 때가 올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옛날에 엄마 아빠한테 꼭 성공해서 아파트 집 제가 뭐 2채 지어드리겠다는 그 말을 꼭 꺼내면서 내가 지금 너한테 쏟아부은 거 넌 배로 다시 나한테 돌려줘야 돼. 그치 맞지 엄마 나 그렇게 할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다행히 그런 식으로 오히려 부모님 측에서 이해를 해주니까 좀 편안해지면서도 동시에 더 약간 이렇게 독하게 좀 진짜 잘해야겠다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성공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도 막 부업으로 실제로 영상 편집을 좀 하기도 하고 이렇게 건바이로 근데 이제 좀 더 저도 확실한 부업 같은 거 좀 이렇게 그런 걸 좀 가지면 좋겠다 싶은 그래서 근데 저는 진짜 막 약간 저는 한우물 깊게 파는 타입보다 약간 좀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얕게 크게 파는 타입이라 제가 아까 말했지 뭐 책 써볼까 뭐 영상 만들고 뭐 감독해보고 뭐 해보고 약간 이렇게 좀 찔러보는 스타일이라서 이 중에서 고르면 뭘 골라야 되지 하는 건 딱히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또 옆에서 되게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준영 씨를. 저는 그게 결코 되게 찔러보는 것처럼 안 보이고 그래도 되게 성향이 또 잘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잖아요. 완벽하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퀄리티가 너무 좋고 그런 경험 하나하나가 그 능력으로 쌓이는 것 같아요. 재산으로 좀 재산이 되는 것 같고 저도 되게 감사한 게 준영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찌됐든 간에 동기들 중에서도 되게 꾸준히 배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힘이 사실 부모님 영향도 사실 있어요. 저도 맞아요. 배우를 하시진 않지만 항상 저한테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 우리가 너 하나는 건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테니 조급해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러고 이제 저도 똑같이 뭐 나중에도 뭐 어떻게 해주겠지 그쵸.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런 게 참 대단한 것 같고 그 힘을 받아서 또 끝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지금 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참 이렇게 한번 부모님께 감사드린다고 그러니까 부모님 감사합니다. 또 얼마 전에 또 어버이날이어가지고 맞아요. 또 어버이날에 또 저는 또 연락드렸고 사실 부모님 측에서 먼저 주시긴 했는데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전 왜? 근데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미안 죄송합니다. 제가 뭐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뭐 하고 감사하다고. 건강한 게 최고죠 뭐. 네, 그쵸. 건강한 게 최고죠. 건강한 게 최고인데 맨날 술이나 먹고 앉아있으니 에헤 안 되겠네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도 맨날 술 마셔서 가족이
가족이 지금 건강 좀 챙겨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배우를 하지 않았더라면 나 다시 돌아갈래. 잘 지었죠. 너무 잘 지었어요. 어쩜 이렇게 그러니까요. 센스가.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좀 아까 얘기가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만약 배우를 하지 않아 아로마나 아니면 아이돌 얘기도. 아이돌 그쵸. 그렇죠. 뭘 만약에 딱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제 요즘 최대 관심사가 있어요. 뭔데요? 제가 디저트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디저트를 너무 좋아하는데 디저트 중에서도 좀 속이 편안한 디저트 그런 것들 또 나름 있죠. 또 배우다 보니까 또 관리하겠다고. 뭐 글루텐 프리도 있을 거고. 그쵸. 뭐 글루텐 프리, 저당, 비건 그쵸. 이런. 근데 요새 되게 사람들이 혈당 뭐 이런 거 관심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요런 디저트들이 되게 그런 디저트 가게들 뭐 종류도 그렇고 되게 이렇게 네이버 뭐 스토어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진짜 진지하게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좀 투어를 하면서 먹어서 약간 리뷰를 해보자 이러면서 제가 인스타 계정을 하나 또 만들었거든요. 정말요? 아직 운영을 하진 않았는데 계정만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요새는 이런 걸로도 다 상품성이 생기고 이런 걸로 내가 리뷰하면서 뭐 유튜브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고 그쵸.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 그러다가 본인의 이름을 건 약간 그런 디저트류를 나중에 론칭할 수도 있고. 약간 맞아요. 원래 그 찐사랑? 그러니까 원래 약간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요리사 그 어떤 가게가 맛집인지 보려면 거기 헤드 셰프가 뚱뚱한지 안 뚱뚱한지를 봐라. 약간 그런 것처럼. 그쵸. 음식에 진심인 사람이니까. 백종원 선생님 보세요. 그쵸. 그렇죠. 원래 막 셰프들 보면 풍채가 아주 상당하거든요. 약간 그런 것처럼 내가 이거에 진심이니까 리뷰도 하고 그게 이제 뭐 블로거가 됐건 뭐 인스타가 됐건 그래도 뭐 나중에 런칭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재밌네요. 그런 거를. 요새 그 재미에 살아요. 맞아요. 디저트 엄청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요. 저도 디저트도 좋아해요. 또 특히나 여성분들이 확실히 디저트를 엄청 좋아하시니까. 이게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완전 한식파였어요. 막 빵 먹으면 막 속 안 좋다고 그러고. 근데 한번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쫙 한 후로는 갑자기 막 과자, 디저트 이런 게 너무 땡기더라고요. 저도 저 완전 한식파에 막 이랬는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니까 갑자기 저는 막 과자 빵 절대 안 먹거든요. 상대방이 그냥 시키면 한두 개 주워서 먹는 건데 갑자기 과자 빵 막 땡기죠. 떡볶이 막 이런 거 눈깔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게 하니까 자꾸. 그래서 막 실제로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굳이 다이어트 안 해도 되는 거면은 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게 진짜 역효과가 오히려 더 찐대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입맛이. 제가 요새 당폭식을 엄청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좀 건강하게 바꿔봐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건강 디저트들을 자주는 아니지만 뭐 먹고 싶을 때 소량 먹는 게 오히려 맞아요. 오히려 또 좀 길게 또 맞아요. 가는 대책 게 식품으로 맞아요. 다이어트를 이렇게 짧게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 요요가 올 확률이 높죠. 맞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저 다이어트 한번 쫙 하고 약간 공백기가 있어서 그때 막 진짜 뒤지게 먹었어요. 빵, 뭐 튀김류. 또 전 술 좋아하니까 술이랑 같이 먹으니까 또 이제 막 너무 팍팍 맛있죠. 쪄서 금방 다시 복구가 되고. 다행히 진짜 좋은 다이어트는 그렇게 길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몸에 배잖아요. 맞아요.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제가 약간 이제 그 상태가 좀 돼서 이제 약간 막 막 맛있는 냄새, 튀긴 막 이런 냄새 나도 막 예전에 뭐 하나 미칠 것 같아 이랬는데 그냥 지금은 맛있겠다 에서 딱 끝나요. 다행히. 좋다. 네, 다행히. 좋아요. 뭐 가끔 술 마시고 조금 막 술 들어가면 오히려 더 먹고 싶어지잖아요. 막 그럴 때 이렇게 좀 먹긴 하는데 그래도 그때 먹는 것들이 막 치킨 이런 건 절대 안 먹고 뭐 예를 들어 육회 먹는다거나 연어 약간 회 약간 그런 류로 입맛이 바뀌어가지고 진짜 다이어트는 길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배우가 할 게 너무 많아요.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나중에 만약에
좀 막 사실 다이어트 말고도 막 오히려 살을 찌워야 될 때도 그쵸. 필요하잖아요. 있죠. 그런 거 하고 싶다. 지금 딱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신박했습니다. 약간 그 다시 태어난다면 약간 그쵸, 이거 그쵸. 다시 한다면. 당신의 최애를 말해주세요. 지금까지 이런 명작은 없었다. 자, 정다은님의 최애 작품은 무엇인가요? 진짜 최애 작품이라는 걸 고르는 게 너무 어려워. 힘들어요. 근데 진짜 강렬하게 딱 한 장면이 딱 남는 건 그 영화 중에 네.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너무 유명하죠. 영화. 너무 유명하잖아요. 제가 약간 그런 로맨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작품은 진짜 막 울면서 되게 여러 번 봤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한테 되게 인상 깊게 남았던 장면은 마지막 후반부쯤에 네네. 남자 주인공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이 모든 걸 알고 그녀에게 가겠다 하면서 이 무너져가는 철거하고 있는 이 학교 안에 가서 그 위험한 상황에 피아노를 여자 주인공이 알려준 그 피아노 연주곡을 치면서 여자 주인공이 있는 시간으로 가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명장면이죠.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말할 수 없는 비밀은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쵸. 안 보더라도 이름은 알 정도로. 너무 유명하죠. 조금 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말할 수 없는 비밀은 2007년에 개봉한 판타지 음악 로맨스 영화고요. 대만 영화의 부흥을 알린 작품들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2008년 1월 10일에 국내에 개봉할 당시 전국 15만 관객을 동원하며 역대 국내 상영 대만 영화 최고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주인공이었던 주걸륜의 인지도가 매우 낮았고 상영관도 별로 없었던 독립 영화 수준으로 개봉했었는데 상당한 대박을 터뜨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영화 내에서는 매우 비중 있게 나온 피아노 음악에 대한 관심 또한 영화에 뒤지지 않을 만큼 폭발했습니다. 특히나 그 피아노 배틀씬. 그거는 관객들에게 엄청난 임팩트를 선사했죠. 때문에 한동안 현실에서도 피아노 어느 정도 친다는 애들이나 전공자들은 야, 너 그거 피아노 배틀곡 칠 줄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나 그거 칠 줄 모르는데 이러면 피아노 잘 치는 거 맞아? 막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그리고 막 그 당시에 우리나라 학교 음악 시간에도 종종 틀어줄 정도로 그쵸. 네, 유명했죠. 또한 이제 2021년 2월 15일 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하겠다는 사실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남자 주인공이 이제 도경수 분으로 캐스팅되었고요. 이게 또 리메이크는 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저 지금 너무 기대 중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서 이렇게 보는 것도 되게 또 하나의 재미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또 이제 또 저희는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맞아요. 또 이제 또 음악과 관련이 있다는 로맨스 영화로서 좋아할 수밖에 없죠.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음악 영화라고 하면 진짜 다 좋아해서 뭐 비긴 어게인, 너무 좋아요. 싱스트리트, 뭐 막 라라랜드, 뭐 그냥 뮤지컬 영화들도 싹 좋아하고 특히 이번에 조커 1 보셨어요? 못 봤어요. 아이고 아쉽네. 조커 2가 레이디 가가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게 또 뮤지컬 영화로 나온대요. 조커 2가. 그래서 막 엄청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막 그 티저 보니까 완전 뮤지컬식으로 막 이렇게 씬이 구성돼 있고 막 춤추고. 그래서 조커 1 꼭 보시고 그다음에 2 상영할 때 꼭 극장 가서 보세요. 그 레이디 가가 나왔던 음악 영화 하나 더 있잖아요. 스타이즈 본? 그것도 너무 재밌거든요. 레이디 가가 진짜 장난 아니죠. 노래가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연기도 천재예요, 너무 잘하시고 천재, 진짜. 근데 그런 안소니 홉킨스와 레이디 가가가 뮤지컬 영화 그것도 그걸 조커로 한다? 야. 이거는 뭐 게임 끝난 거죠. 그쵸. 게임 끝난 대작이죠. 거죠. 대작이죠. 벌써부터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당신의 롤 액터에 대하여 Call Me By Your Actor. 자, 정다은님의 롤 액터분은 누구신가요? 저의 롤 모델, 롤 액터분 뮤지컬 배우 이정화 님이세요. 사실은 제 스승님이세요. 그쵸. 맞아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계속 혼자 힘으로 노래를 연구하고 탐구하고 공연하고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좀 그때 이제 어린이 뮤지컬을 오래 하고 좀 쉬기로 결정을 한 후로 공백기가 좀 있었는데 네. 그때 만난 게 이제 이정화 배우님이셨어요. 제 스승님이시기도 하고 우연한 소개로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와, 이 레슨 시간, 이 레슨비 난 정말 아깝지 않아. 이럴 정도로 너무 큰 것들을 많이 받았고 배웠고 느꼈어요. 그게 단순히 뭐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노래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그 노래 그 악보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사고를 하는 것들 그리고 그분의 그냥 생활 습관과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나 본인이 이제 본인의 일을 대할 때의 태도 이런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정말 저는 저한테 항상 그 이제 노래 레슨곡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한마디를 안 넘어가세요. 근데 그게 노래로만 안 넘어간다? 그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첫 호흡, 처음 노래 간주 나올 때, 반주 나올 때 그때 내가 뭘 느끼고 있느냐, 그때 뭐가 생각이 나느냐 이런 걸로 정말 몇 시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네. 저는 이제 배우면서 와,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막 생각해보고 연구하고 막 가죠. 근데 레슨하러 딱 가면 정말 남다른 생각으로 한마디를 나는 이게 이렇게 느껴져 하고 딱 던지세요. 그러면 저는 우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근데 또 그분을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책이더라고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고 아하.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되게 많이 하세요. 본인이 느꼈던 거, 뭐 책을 읽으면 느꼈던 거, 뭐 작품을 하면 느꼈던 거,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거, 뭐 그런 본인이 계속 기록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도 정말 경청하고 그 사람이 아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것들을 되게 잘 캐치를 하시더라고요. 뭐 하나 허투루 하시는 게 없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옆에 있으면서 느낀 게 체구도 되게 마르고 얼굴도 되게 작으시고 네. 여리여리한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네. 그거와 사뭇 다르게 정말 단단한 사람이다. 네, 그래서 요새는 아이를 낳으시고 육아를 하시다가 복귀를 하셨거든요. 네네. 올해 복귀를 하셨어요, 뮤지컬은. 근데 우와, 이분이 이런 역할을 하는 역할들도 이제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아가사나 네네. 마리큐리. 네. 어떻게 보면 되게 강렬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까지도 소화를 자신만의 색깔과 해석으로 해내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네.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좀 단단한 사람이 되어서 나만의 해석으로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죠. 이제 인간 이정환님과 배우 이정환님 이 두의 모습 다 너무 단단하고 맞아요. 멋지고 그러니까 더욱 닮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 문구 중에 이 팟캐스트에도 종종 몇 번 얘기했는데 제임스 유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좋은 배우가 되긴 힘들다. 그러나 좋은 인간이 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인간으로 갈수록 건강하고 단단한 인간으로 갈수록 더 좋은 배우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말씀하셨다시피 이정환님은 딱 약간 그 인문학적 소양이 되게 깊으시고 맞아요. 그러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좋은 사람으로 가니까 이제 인간을 꿰뚫을 수 있는 눈, 그러니까 그 사고 회로가 더 깊어지는 거죠. 이게 맞아요. 얄팍해지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니까 보통 그 정도 소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캐치하지 못하는데 되게 그런 본연의 것들을 캐치할 줄 그쵸. 아시는 분이니까 그 해석이나 표현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더 디테일하고 딥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너무 좋은 레슨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보컬 레슨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한 소리 내는 방식만 그쵸.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물론 만약에 환자가 아니지 그 뭐야 레슨생 그쵸. 어떻게 보면 환자예요. 그쵸. 네. 레슨생이 만약에 진짜 너무 진짜 이거 말도 안 될 정도로 기초가 안 돼 있는 막 이런 사람이라면은 맞아요. 뭐 그게 일단은 단계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런 보컬 레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정말 사실 진짜 잘 티칭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티칭하거든요. 실제로 그 유튜브에 이제 그 어반자카파 조연아님과 뭐 박효신 막 네. 이런 분의 스승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성 레슨은 그분이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끝났는데 그 레슨생들이 와서 수강을 하는 그런 컨텐츠예요. 근데 정말 티칭하는 게 그런 막 아니 소리를 그게 아니라 막 뭐 이런 티칭 1도 없어요. 진짜 막 접근법이 다른 약간 그런 정말 딱 이런 식이에요. 네. 뭐 생각하는 거 이미지 그분은 이제 뭐 뮤지컬생들도 가르치긴 하지만 어쨌거나 팝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런 발성에 대한 얘기가 없고 삶과 약간 맞아요. 막 그런 생각을 그래서 막 그 조연아님이 1회 게스트로 특별 출연하셨는데 네. 조연아님 진짜 노래를 너무 잘하신다는 걸 느꼈던 것도 있죠. 막 자기는 노래를 부를 때 그 스승님이 알려준 건데 이렇게 손가락 끝에 펜 하나가 올려져 있다고 생각하고 얘가 떨어뜨리지 않게끔 이렇게 밸런스를 잡으면서 노래를 부른다라고 자기는 그걸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실제로 내가 그 이제 레슨생들한테도 많이 한다. 그러면서 그 차이점을 직접 보여줘요. 그거 안 했을 때와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손을 딱 들고 이렇게 했을 텐데 디테일이 달라지고 호흡이 달라지고 막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봐야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정환님의 그런 어떤 티칭적인 것부터 해서 그런 멋있는 모습들 해서 또 뭐 배우 이정환님께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2010년 오페라 투란도트에 이제 출연하면서 데뷔하셨고요. 뭐 아주 굵직한 작품들이죠. 아이다, 지킬앤 하이드, 젠틀맨스 가이드, 웨스턴 스토리, 번지 점프를 하다, 배너, 아가사, 마리 퀴리 등 아주 굵직한 작품들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저희 서경대학교의 보컬 수업 강사로 참여하셨는데요. 맞아요. 그때 당시 실제로 그 이정화 선생님께 이제 레슨 받았던 학우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맞아요. 막 이정화 짱이라고 막 계속 따라다니고. 저도 그 팬들 중에 한 분이 그쵸. 소개해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만났죠. 맞아요. 저도 근데 저한테는 또 의미가 또 남다른 게 이정화 이제 배우님은 앙상블로 데뷔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앙상블 하시다가 주연으로 딱 꿰차고 올라간 케이스거든요. 정말 차곡차곡 진짜 정석이었죠. 진짜 사실 진짜 멋있는 거예요. 사실 뭐 물론 뭐 데뷔하실 때쯤에는 그 이제 뮤지컬 배우가 판이 이 정도로 크진 않았고 조금 더 블루오션이었던 적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석으로 가신 분들 있잖아요. 뭐 박은태 배우님도 마찬가지. 뭐 그런 배우분들 정말 실력으로 인정받아서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멋있죠. 너무 진짜. 멋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나도 이렇게 뭐 이렇게 꼼수가 아니라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정석의 길을 가. 왜냐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알리신 분들은 롱런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롱런 할 수 있고 어쨌거나 우리 모두 배우를 짧고 이렇게 딱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쨌든 길게 하고 싶은 마음이 꽤 있으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이정화 배우님 멋있습니다. 한번 말 한마디 하고. 사랑합니다, 선생님. 제가 진짜 존경해요. 좋습니다. 배우는 사람들. 자, 배우는 사람들 제6막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진짜 사실 처음에는 좀 어색했거든요. 이런 이제 준영 씨의 모습을 보는 것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 마이크 앞에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어색했는데 또 어느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대화 수다 떨듯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다행이네요. 네, 다양한 생각들도 너무 많이 들고 또 많은 공부도 된 것 같고. 좋네요. 벌써 1시간이 그러니까요. 이게 후딱 갔네요. 1시간이 후딱 갔어요. 맞아요. 여기 오신 분들도 막 끝나고 나면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냐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막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배우는 사람들의 마지막 고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우? 정다은 씨가 생각하는 배우란 무엇입니까? 배우는
그 자체입니다. 부연 설명해 주시죠. 사실 어떻게 보면 마무리가 딱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아까부터 얘기했던 것과 되게 닿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의 뭐 관심사 플러스 제가 존경하는 또 우리 롤 액터까지 다 이렇게 훑어오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배우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하나로 특정 지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배우는 뭐 직업이다 뭐 이렇게 딱 답을 내릴 수 없이 그냥 내가 먹는 것, 내가 뭐 책을 읽는 것, 내가 노래를 듣는 것, 내가 걷는 것, 내가 자고 일어나서 뭐 보는 것들 이런 거 모두가 다 내 안에서 이제 작용을 해서 배우 그 사람의 그 자체가 되는 것 같고 그 사람 자체, 그 인간 댐댐이가 또 그게 그 자체가 또 배우인 것 같고 맞아. 정말 저희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관리해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탐구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 모두가 다 그냥 인간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그냥 삶 자체인 것 같거든요. 맞아. 그래서 배우는 굉장히 삶 자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뭐 이런 비슷한 딱 얘기가 몇 번 정도 계속 나왔었거든요. 이전 화들에서 딱 이 부분에서 정말 약간 우리가 하는 일은 수학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먹는 거 입는 거 뭐 삶의 경험들 삶에서 얻은 어떤 그런 나만의 지식들 지혜들 같은 것들이 뭐 수학 문제에는 사실 대입이 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수학은 그냥 공식이 존재하는 거니까 맞아요. 계산이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이루어지고 연기라는 작업은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았냐가 투영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건강한 삶을 살지 않고 얄팍한 사고만 하고 얄팍한 편견만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얄팍한 연기만 할 거예요. 겉으로만 드러나는. 근데 그런 깊은 사고, 깊은 생각 어떻게 계속해서 건강하게 나 자신을 가꿀 줄 아는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은 더 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그만의 연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의 노래. 정말 삶 그 자체 아주 따봉입니다. 잘 지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정다은 씨와 수많은 배우들을 응원하면서 배우는 사람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DJ의 왕준영, 게스트의 정다은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배우겠습니다. 배우는 사람들 제6막 끝!